안녕하세요. 리얼리의 물리치료사 파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리의 물리치료사 자반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욕먹는 단골 주제가 있어요. 네, 항상 욕먹는 네네. 네, 허리에 대한 건데 허리를 구부리냐 피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항상 욕을 먹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영상을 찾아보다가 저희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저희 생각을 얘기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맞아, 이 얘기가 확실히 이 허리에 대해서 약간 당연시되는 허리 운동은 맥켄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허리 운동은 신전. 맞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 뭔가 당연시되는 약간 뭐 한국 사람은 갤럭시 약간 뭐 아닌가? 요즘에 나 애플인데. 뭔가 공식처럼 1+1은 2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건 제가 봐도 좀 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럼 허리를 안 굽히고 살 수 있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가 되게 찰져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겨울에 빙판이 미끄러 넘어지려면 밖에 나가지 마. 말이 되냐? 추운데 나가면 감기 걸리니까 밖에 아예 나가지 마.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거는 그런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거기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 어떤 유튜버는 저희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조회수가 100만이지 몇백만은 아니에요. 아 그러긴 하지.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트위스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였으면 좋겠네요 왠지. 여기 원장님이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트위스팅을 하지 마라. 우리도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것과 비슷합니다. 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사실 허리가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회전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다른 곳들이 만약에 제한이 된다면 허리가 유독 더 많이 뒤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두 개의 부위가 더 있어요. 몸통을 회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이제 고관절이고 두 번째는 이제 흉추인데 그 흉추와 고관절을 더 이제 원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허리에 부담이 안 가요. 앉아있으면 허리가 오히려 더 회전하기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앉아서 허리 돌리면은 약간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허리 아프면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지 말라는 게 앉아 있을 때 이게 허리를 뒤틀게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한쪽만 어느 한쪽이 다 늘어난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은 뭔가 좀 이제 한쪽은 좀 긴장이 돼 있고 어느 한쪽은 이제 늘어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짧아진 쪽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거기 말고도 이제 그 다른 분절에서는 더 늘어난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좀 더 이제 늘어나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치는 부위는 항상 그 다치는 부위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는 더 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그러니까 세세하게 일반인들이 그런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스트레칭 하는 거를 좀 이제 제한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 이게 앉아서 허리를 돌리면 허리뼈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은 곳만 더 많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불렀을 때 뒤로 볼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은 허리를 조금 더 많이 과도하게 써서 뒤로 돌아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래 등뼈가 더 많이 돌고 그 다음에 허리가 충분히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등뼈는 적게 돌리고 그 다음에 허리를 많이 돌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리치료사 셜리 살만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허리 통증이 보통 허리뼈 5번 쪽에 회전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것처럼 이렇게 돌릴 때 안 돌리라는 게 아니야. 저희가 안 돌리라는 게 아니라 등뼈를 충분히 가동성 만들고 아까 자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관절 충분히 가동성 만든 다음에 돌리면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첨언을 하자면 이분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렇게 해야 고관절을 많이 써서 이제 허리의 부담이 줄어든다라는 논리인데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건 햄스트링이 실제로 유연한 사람도 고관절이 뻣뻣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허리도 많이 쓰게 돼요. 만약에 햄스트링이 뻣뻣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햄스트링 뿐만 아니라 체크를 해보고 싶은 건 바닥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허벅지를 배에 붙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햄스트링의 긴장이 안 해도 내가 고관절이 얼만큼 이제 유연하냐 안 하냐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허벅지가 만약에 배에 닿는 거라면 정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햄스트링이 뻣뻣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스트레칭만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고관절이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사실 햄스트링뿐만 아니라 이제 고관절을 가동시킬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더 해야 돼요. 예, 소개되어 있는 건 지금 여기서는 진짜 그냥 단순한 스트레칭이지만 이제 힙힌지 운동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햄스트링과 동시에 고관절의 그러니까 굴곡 가동성을 좀 더 만들어주거든요. 네, 운동 방법은 저희 영상에 있습니다. 영상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보자면 허리를 중립 자세에서 숙이는 걸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 자세로 숙일 수 있게 그러니까 허리 뒤쪽에 근육들이 충분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버드독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코어 운동들 그런 운동들도 같이 해주시면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여기 올려놓을게요. 찾아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카라고 하죠. 유튜브 레카. 네, 안 좋은 의미로 레카인데 근데 저희가 어쨌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컨텐츠도 좀 많이 해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영상이 많이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